자, 여러분, 저 옆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지금? 그죠? 여러분들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독도도 보내달라고, 어? 라이브 되고 있어요? 자, 시작할까요? 그냥 막 찍어. 일단 뭐 설명을 하고. 라이브 많이 들어와 있나요? 조금 이제 뭐 소리는 좀 줄여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이제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게 뭐 여러분들 그 이제 오늘 한 1시간 전에 여러분들 올해 합격자들에 대한 지역 발표가 났기 때문에 뭐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급작스럽게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뭐 보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지금 한 달 조금 못 되게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나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나한테 좀 유리한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급작스럽게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군 생활과 여러 가지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지역보다는 사실 누구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역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여기 뭐 시흥 이렇게 쳤다. 시흥 네이버에 검색하고 지도 검색하면 시흥 시청 나오겠죠? 시흥 시청에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되게 외곽에 있습니다. 군부대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군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이 지역들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정보, 그리고 이 지역에는 대략 어느 부대, 이런 부대들이 대략적으로 분포해 있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뭐 생활 여건이 어떻다. 이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뭐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쓰셔야 되는데 결국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어차피 결정은 근무지가 결정되는 건 성적 순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눈치 작전 뭐 예전에 막 제 윗세대들 뭐 학력고사 볼 때처럼 눈치 작전하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 그것도 한 3순위, 4순위까지만 쓰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10순위까지 가고 올해는 군수 7급이 한 2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지역에 많은 인원을 지금 발령을 내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왔으니까 10순위까지 했을 때 안 될 가능성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지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연고지인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지역인지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본인들한테 있겠죠. 그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쓰고 싶은 지역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해드리는 건 그렇게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그리고 올해 지역에 나온 것을 보면 조금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이제 군수 7급만 지금 나온 겁니다. 군수 9급도 우리는 뭐 전기, 항공, 차량 참고하시고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든지 학원으로 오시든지
카톡 손가락 너무 아파. 그러니까 전화하시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저랑 같이 면접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제일 다수가 군수 7급이기 때문에 군수 7급 위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을 좀 제가 올해 딱 지역 나온 걸 보고 첫 번째 특징을 딱 들었던 게, 작년에 비해서 지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안동, 진주, 창녕, 함안, 또 뭐 임실, 정읍, 완주, 금산, 보령, 홍성, 음성, 제천 뭐 이런 지역을 보면 사실 이 지역에는 군부대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방 지역이거든요, 다. 여기에는 군부대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제가 면접 강의할 때 설명했던 건 지역방위 사단의 여단급들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는 합격생들이 여단급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군수부대 위주, 아니면 사단의 시설부대, 그러니까 보급수송대대, 뭐 정비대대 이런 지역으로 이런 부대들로 많이 갔는데, 올해는 이런 지역이 나온 걸 보면 아마도 보병 사단의 여단급의 군수과의 담당 실무자, 그러니까 무슨 담당관도 올해 합격생들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많이 몰릴 것 같은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강원도 없어요. 수도권 거주자들이 강원도 선호할 리가 없습니다. 경기도 94석 나왔는데 아마도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김포, 남양주, 부천, 시흥,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여주, 연천 건너뛰고 용인, 이천도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후방이니까 이천, 퍼주 건너뛰고 평택, 화성 이 정도까지가 선호하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서울도 있죠. 서울 6자리. 인천도 있습니다. 인천. 이게 아마 지금 표시한 지역이 아마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남양주에 갔다. 남양주에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남양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남양주 어디를 가느냐? 이게 또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양주에 9명이 갔어요. 1, 2, 3, 4, 5, 6, 7, 8, 9명. 9명이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부대를 가느냐? 아닙니다. 남양주에도 군지사, 군지단, 또 사단 예하의 부대, 이런 부대들이 A, B, C,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근데 지역에 갔기 때문에 남양주 9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부대는 몇 명, 이 부대는 몇 명, 이게 티오 몰라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4명, 2명, 3명 이렇게 티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쯤에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돼서 육군본부 그 담당자한테 또 270명이 전화를 합니다. 뭐 270명 뿐만 아니겠지, 막 5,000명이 전화를 하겠죠. 그 사람 담당자가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해당 부대 인사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왜? 4명 갔잖아, 이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 1, 2, 3, 4번이 이렇게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A 부대의 예하 부대에, 아니면 헤드쿼터에 있는 사령부에 있는 공석별로 심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이게 끝나야 여기 이 부대의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만 선택할 뿐이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남양주도 지역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남양주 여기 있을까요? 부대가? 아, 여기 막 이렇게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남양주가 됐다고 해서 아싸 이럴 필요도 없고, 뭐 여기 파주 그래도 아씨 이럴 필요도 없어요. 파주도 가까운 데 있어요. 춘천 가까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정 그 구역별로 나뉘는 그 행정 구역이 그 지역에 속한다는 것 뿐이지, 아직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 건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대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강원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쭉 가다가 올해 특이하게 원주가 작년에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올해 많이 나왔어요. 원주에 군수부대들이 많이, 강원도 지역을 지원하는 군지사가 여기 있어요. 1군지사가 여기 있고 예하 부대들이 원주에 많아요. 군수부대들이. 그래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주 생활 여건 나쁘지 않아요. 뭐 강원도 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 뭐 물론 도청 소재지는 춘천이지만 원주도 꽤 큰 도시입니다. 생활권이 나쁘지 않아요. 특이하게 올해는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도 나왔고. 제가 근무했거든요. 여기 양쪽에. 좋습니다. 여름에 따뜻하고,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고. 요즘에 시원합니다. 여기 아주 그냥 내복도 입고 시원해요. 여기 아마도 철원이면 5사단 내지는 3사단, 6사단, 뭐 고종 4단급 외에는 4단급의 지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단의 여단, 예하 여단까지 올해는 갈 거다. 철원이 나왔다는 거는 철원에 그나마 전방은 아닐 거예요. 전방은 아니고 철원에서 제일 밑에 후방 지역에 있는 지원부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산천 축제, 좋죠. 저 여기 한 2년 살았어요. 좋아요. 산천 축제도 보고. 화천도 뭐 27사단 해체됐지만 아직 부대들은 그쪽에 있거든요. 27사단 있는 쪽도 사창리 쪽에 부대들이 좀 몰려 있고, 화천 읍내에, 시내 아닙니다. 읍내, 화천군이니까 읍내에 조금 부대들이 있어요. 홍천에 11사단 있고요. 앞쪽에서 얘기하면 강릉 저쪽 8군단 예하에,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 좀 연고지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강릉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영동 지방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고성, 뭐 어르신들 중에 뭐 실향민이 계시다면 북한이 바라보이는 곳이니까 뭐 나쁘지 않고요. 영월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올해도 여단으로 보내겠다는 거. 영월에는 부대가 없어요. 보병여단밖에 없거든요. 보병여단에 한 자리, 군수과의 담당관이라는 얘기죠. 인제, 좋죠. 작년에 우리 합격생들 많이 갔어요. 공부 안 하고 면접에서 막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가신 분들 여기 많이 갔어요. 인제 부대가 많습니다. 3군단하고 뭐 부대들에 지원하는 부대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보면 양구가 없잖아. 양구 여기 두 자리 있지만 이거 아마 여단일 거예요. 양구에서 제일 아래쪽.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 자체가 전방에 있는 그 사단들이나 부대들의 자꾸 군무원들 면직률이 높아지니까 뒤쪽으로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양구 두 자리 나왔지만 양구에서 제일 아래쪽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양구, 화천, 양양 이쪽을 지원하는 지원 부대들이 인제에 많아요. 3군단 사령부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인제 작년부터 이 티오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철원, 좋죠. 철의 삼각지대. 앞에 계신 분들 자꾸 이렇게 고개 흔들고 그러면 안 돼. 철원 좋아요. 춘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강원도권에서 제일 괜찮아요. 차라리. 춘천에는 2군단 있고 2군단을 지원하는,
뭐 모든 부대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춘천이 뭐 저도 근무를 해봤지만 서울하고 접근성도 괜찮고 이쪽은 나름대로 이 소비 도시여가지고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전형적인 소비 도시예요. 그냥 그 학교들 있고 그 호반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호수 뭐 그러니까 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 강원도권에서 춘천이라고 봅니다. 저는. 홍천은 춘천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11사단 기계화 부대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 티어가 지금 그래도 나름 꽤 많이 나왔잖아요. 11사단 뭐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젓가락 부대. 옛날에 무지하게 걸었는데 지금 기계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군수 지원 소요가 많아서 군수 자원들을 많이 데려가는 거예요. 화천 산천 축제 좋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거는 자, 이 강원도권에 가면 이게 권역이에요. 그 강원도에 연고지가 계신 분들은 주면 좋죠. 근데 뭐 짧게는 3년이라고 하는데 티오가 나야 옮기지. 근데 갔다가 어찌됐건 옮기긴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기도권으로 오기 힘들다. 강원도권에서 돈다. 강원도권에서 권역에서 돌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물론 내가 연고지가 강원도권이라면 나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경기도권으로 가봅시다. 가평 부대 많습니다. 가평에 수기사도 여기 있고 뭐 군수 지원 부대도 꽤 있어요. 서울권에서도 좀 가깝죠. 가평이면 뭐 차가 아무리 밀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있잖아요. 가평은. 그러니까 한 1시간 이내권으로 다 서울 시내까지 들어올 수 있죠. 청량리역에서 가평까지 한 30분이면 갈걸요? 지하철로? 안 돼요? 가평 주민이 여기 얘기하시니까 안 된대요. 한 40분? 50분? 그렇다고 지하철이 잘 안 온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서울에 아마도 동부 쪽에 사시는 분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 접근권이. 고향에도 부대 많습니다. 고향에도 예전에 수방사 예하에 있던 60사단이 동지단으로 바뀌면서 지금 거기 있고 장량합격상도 가 계신 분도 있고 고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그 헤일이 그 가기 전까지가 고향이라서 9사단 뭐 17사단 예하에 뭐 어느 포병부대라든지 또 1군단 사령부가 고향에 있고요. 벽제에. 그래서 그 1군단 축선, 이 파주 문산 축선에 지원하는 부대들이 고향에 많이 모여 있어요. 고향이 티오가 그래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향이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북부 쪽, 뭐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 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죠, 여기가. 물론 차는 많이 밀려요. 과천에 한 자리가 났는데 이게 아마 수방사 내지는 수방사의 예하 부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방사령부가 그 서울이 이렇게 한강 이렇게 쓰면 여기 한 개 사단이 있고 여기 한 개 사단이 있고 이걸 통합해서 이 지휘하는 부대가 수방사인데 수방사의 사령부들이 과천에 있어요. 한 자리 났다는 건 아마 사령부 내지는 사령부 직할부대, 군지여단이 여기 같이 있거든요. 군수지원여단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직할대도 몇 개 여기 같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울 남부권 여기는 뭐 출퇴근하기 나쁘지 않다. 작년 합격생 중에 여기 지금 사무관님 여기 가 계시죠? 인사 오르면은 뭐 좀 잘 챙겨주실지도 몰라요. 근데 한 자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 많으니까. 광명에도 요 사단에 서울 남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단의 사령부가 광명에 있어요. 광명에 요 사단과 그다음에 이 사단은 예하 여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단의 보수대나 아니면 예하 여단의 군수과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여기 광명도 서울의 요 서남부 쪽 이쪽도 지원하면 출퇴근하기는 나쁘지 않다. 김포, 인천 쪽
연고지 있으신 분 나쁘지 않죠. 김포에 17사단하고 그 해병대가 여기 주가 있는데 해병대 말고도 17사단 예하 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하 여단에 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특전사가 여기 하나 있어요. 특전사가 하나 있어서 특전사에 있는 뭐 여단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특전사처럼 이렇게 막 되게 남성적이고 좀 이렇게 해병대 막 이런 부대들 가면 그 부류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군무원이라든지 되게 잘해줘요. 이분들 되게 잘해줘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천권에 있으신 분들 김포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남양주 서울 근접해 있죠. 이쪽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원픽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한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남양주로 우리 합격생들이 많이 갔어요. 7급으로. 여기에 이 위로 올라가면은 철원, 여기 양주, 연천 이쪽을 지원하는 지원 부대들이 여기 남양주, 구리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 지원 부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부천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17사단 예하의 여단이거나 특전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권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부천이. 기흥 아까 여기 있는 부대에 한 개 여단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군지사가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군지단이 하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하 군수지원 부대들이 시흥에 좀 있어요. 근데 시흥도 광명이 요 정도면 시흥이 한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인천 이쪽으로 뭐 출퇴근하기에도 나쁘진 않아요. 안양에는 여기 예하에 여단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탄약대대도 하나 있고 공병단도 하나 있고 분단도 하나 있고 안양에 부대가 의외로 많아요.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원픽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광명하고 붙어 있어요. 광명이 이렇게 있으면 안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고 거의 뭐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면 출퇴근 거리기 때문에 안양도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양주 여기 서울 북부권 경기 북부권에서는 피 터지는 데죠. 근데 올해 얼마 안 나왔어요. 양주 작년에 많이 나왔거든요. 양주에도 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연천 축선 여기 양주 의정부 요 축선을 지원하는 부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뭐 보급대도 있고 병원도 있고 정비대도 있고 뭐 부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양주에. 근데 올해는 2자리밖에 안 나왔네. 자, 양평 여기 있거든요.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평인데 최근에 원래 24단이 여기 있다가 신속대형사단 이쪽에서 창설되고 뭐 하면서 이쪽에 근데 원래 부대들이 여기 좀 있었어요. 양평에. 근데 기계화 부대다 보니까 이 지원 부대들이 여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양평도 뭐 서울에 조금 멀기는 해. 여기 남양주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멀기는 한데 경기 남부권이나 뭐 충남도 좀 멀어. 경기 남부권이 뭐 출퇴근하기는 좀 수월하고 경기 서부권이나 충북도 좀 멀어. 근데 어찌됐건 뭐 양평도 후방이니까. 양평 옆에 여주에는 여주에도 부대들이 좀 있어요. 여주 이천 이쪽에 여기 여주랑 이천이랑 붙어 있거든요. 양평 옆에 여기가 이천이고 여기가 여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붙어 있고 여기 정보학교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어요. 여기도 꽤 많은 부대들이 분포해 있어서 그쪽 부대에 대한 군수지원 부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연천 우리 학생 중에 여기 사시는 분 한 분 있거든요. 이 라이브를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신났지 뭐 연천 나올까 말까. 지금 다낭에 있겠다. 뭐 하여튼 그분은 잘 지원 안 하겠죠. 여기 이 연천 비슷한 데가 여기죠. 여기 연천이 여러분들 강철위에서 국수 먹던데 거기가 연천입니다. 양주에서도 한 3, 40분 더 들어가야 되고
꽤 멀어요. 거의 전방이라고 봐야 돼요. 연천도. 용인 지작사. 예전에 3군 사령부 있던 자리가 아마 지금 이제 지작사로 바뀌어서 아마 지작사 예하의 어떤 군수부대나 이런 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천 아까 말씀드렸죠. 파주가 좀 애매한데 파주가 지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서울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고향 있고 여기 파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로도 갈 수 있고 파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파주에 사단 사령부가 있는 데가 25사단이에요. 근데 여기도 25사단 사령부는 또 양주야. 그러니까 파주가 나왔다. 좀 애매한데 그러면 아마도 여기 예하 여단의 군수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파주 저도 근무했지만 실향민이 계시다면 가족 중에 계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평택도 육군은 뭐 부대가 많지 않아요. 공군 부대들 위주로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나왔죠. 포천. 여기 오면 여기 구리 남양주 있잖아요. 요 위쪽으로 가면 포천이에요. 철원 바로 밑에. 포천에 진짜 이 철원 지역을 지원하는 부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포천 인원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포천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포천 읍내 아주 좋은 거예요. 작년 합격생도 포천인데 저기 철원하고 경계선에 있는 데가 있고 저기 1동, 2동 경기도지만 강원도 같은 곳이 또 포천입니다. 근데 또 포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격오지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시내권에 있는 부대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화성에는 해병대 사령부가 있긴 하지만 사단 사령부가 한 개 있어요. 화성에. 그래서 그쪽에 아마 군수부대 쪽으로 TO가 나온 것 같다. 그다음에 경남에 8자리가 났는데 고성, 진주, 창녕, 창원, 함안 다 아마도 보병여단에 있는 군수과일 가능성이 높다. 경북, 안동, 영천, 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병여단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영천은 보병여단도 있지만 여기엔 3사관 학교가 있어요. 근데 3사관 학교는 또 육군 소속이 아니야. 국방부 소속이야. 혹시 모르지만 여기를 지원하는 군수부대로 거기 육군이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대구 바로 옆에요, 영천도. 그러니까 경북권에서는 여기가 나쁘지 않죠. 박 터진다고 봐야죠. 4자리밖에 안 나왔는데. 대구에서 합격한 사람, 포항에서 합격한 사람, 등등등 경북권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 여기 쓴다고 봐야죠. 대구는 뻔해요. 여기 뭐 이작사 아니면은 54단 사령부에 있는 군수부대들. 대전이 조금 애매한데 대전에도 부대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자운대에 가면 뭐 자운대 근무지원단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부대도 있고 군수지원 여단도 거기 하나 있고 뭐 많이 BCTP단도 있고 교육사령부도 있고 많아요. 자운대 대전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군수기 때문에 군수지원 여단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부산 53사단 사령부가 있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 합격생도 여기 갔는데 여기도 경남권의 1픽이겠죠. 항만단도 있습니다. 항만단 군수사령부 예하의 항만단이 뭐 하는 데냐면 그 배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들 또 나가는 것들 이런 거 하는 데가 항만단이고 작년 합격생이 여기 가 있어요 지금. 부산도 4자리 작년에는 몇 자리 안 나왔는데 올해는 4자리나 나왔네. 근데 이게 아마도 경남권 학생들한테는 원픽이겠죠. 서울 6자리.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울에는 아까 여기 서울에 요 강남권을 관리하는 사단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하 여단이 대부분 경기도권 약간 시흥 과천에 있는데 2개 여단이 여기 내곡동에 있어요. 내곡동이 그 서초구에서 분당 가기 바로 전에 내곡동 성남비행장 바로 옆에 거기 있거든요. 여기 일 가능성도 있고 상계동에도 있어요. 은평구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이전을 안 한 경비단 옛 청와대 경비하던 경비단이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국방부
국방부는 국방부잖아. 육군이 아니잖아. 그냥 갈 가능성은 뭐 낮지만 또 뭐 지원하는 부대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뭐 다들 원픽 여기 쓰지 않겠어요? 서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에 있는 군부대들은 국방부 직할 부대가 많습니다. 육군 소속 부대는 별로 없어요. 세종은 뭐 딱 2개밖에 없어요. 종합보급창 또는 세종에 있는 대대 여단일 것 같은데, 근데 여단보다는 종합보급창의 소요가 많겠죠. 종합보급창이 군수의 거의 메카, 군수 모든 보급의 최상위. 그래서 여기도 충남권에서는 작년 합격생 1등 하신 분이 여기 세종 가셨는데 지금 24평짜리 아파트에서 따릉이 타고 출퇴근하고 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군무원들이 굉장히 다수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입직해서 군수와 관련 어떤 업무를 배우고 이렇게 하기엔 좀 수월하겠죠. 울산 여단밖에 없어요. 여단 보병 여단 하나, 거기 여단의 군수과 가겠죠. 인천에도 17사단 이하 여단 그 정도밖에 없어요. 자, 전남 광주도 사단 사령부 하나 있어요. 그럼 사단에 있는 보수대 가겠죠. 담양 보병 여단 아니면 특전사, 담양에 특전사 1개 대대 있습니다. 장성 상무대라고 해서 육군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공병학교, 화학학교가 여기 상무대 장성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뽑는 거예요. 여기도 소요가 많죠. 완주 임실 정읍 여기 사단 사령부 아니면 임실에 내자니까 여기도 아마 사단 사령부 절로 이전해서 아마 사단 보수대 내지는 정비대 뭐 이런 군수처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여단급에 있는 부대 아니면 사단. 충남 금산 보령 홍성 이거 뭐 다 똑같죠. 다 부대 없어요. 그냥 여기 보병 여단들밖에 없어요. 음성 여기 육군 항공이 있다. 음성에는 육군 항공부대가 있어서 거기 군수과도 뭐 소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천에 또 비슷해요. 증평에는 특전사가 있어요. 특전사당 사단 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부대가 어느 부대가 있다라고 설명은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건 내가 어딜 가야 되느냐, 어느 부대가 좋으냐. 저도 몰라요. 그거는 어느 부대가 좋은 부대가 어디 있어. 사실 중요한 건 어떤 부대에서 누구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연고지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지금 시기에 이제는 여러분들 나이도 있으니까 독립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생활 여건이 그래도 어디가 괜찮은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쓰시면 돼요. 발전 가능성? 지금 이제 입직했으면서 발전 가능성 무슨 발전 가능성이 업무에 적응이나 해. 여러분들 지금 발전 가능성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어디서든 수거 있잖아요. 저 고사성어 있잖아요. 낭중지추라고. 작년에 합격한 학생 대대에 담당관 하다가 올해 지금 여단 사령부로 좀 올라간다고 저한테 상담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어디서든 특별하게 자기 임무에 대해서 잘하면 생각보다 픽업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대가 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발전 가능성, 내 퀄리티나 내 능력을 먼저 쌓고 나서 그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명이나 보고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 오늘 이게 학원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직 모른다니까? 인천도 부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인천도 이만큼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강화도는 안 가, 육군이.
강원도는 해병대가 하지 육군이 안 가. 자, 또 궁금한 거. 선택에 좀 도움이 됐나요? 아, 또 강의하니까 덥다. 예. 만약에 제가 100등이에요. 네, 1등. 음. 그러면 101등한테 먼저 넘어가요? 아니면 저한테 먼저 101등한테 넘어갑니다. 남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학생이 우리 주무관님이 여기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딱 강원도 10개네. 10개 썼어요. 근데 내가 본인이 101등인데 100등까지 이걸 아니 본인이 89등이야. 88명까지 이걸 쫙 쓴 거야. 나 높네? 그럼 저 뒤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 있는 거야.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빵 갔다가 근데 본인의 성적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결정한 성적수는 필기 점수 플러스 면접 점수까지 합친 점수예요. 합친 점수를 가지고 쭉 나래비를 세웠는데 동점이다. 그럼 면접 순위가 우선이에요. 그렇게 쭉 나래비를 세웠는데 과연 본인이 지금 몇 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공개를 안 하는데? 아, 물론 필기는 알죠. 면접이 여러분들 필기 점수 4점하고 면접 1점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면접으로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이 몇 등을 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지레 겁먹어서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소신껏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89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딴 데 썼어. 여기 미달이야. 나중에 그걸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본인이 좀 쫄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작년에도 그 학생들하고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한 얘기는 후회하지 말고 소신껏 지원해라. 그리고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역보다는 누구와 어떤 사람과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막 지원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합격했다고 쳐보세요. 여기 가! 그럼 가는 거지. 지역까지 선택해주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택한 지역이 몇 년간을 생활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고민이 많은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고 가고 싶은 지역을 어차피 성적순이에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면접 점수 높으니까 그냥 소신껏 하세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채팅창에 올라온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채팅창에 뭐 질문이 없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뭐 누구는 물어보더라고요. 큰 규모의 부대를 가는 게 유리하냐, 작은 부대에 가는 게 유리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용인 제 지적사 있다고 그랬죠. 거기 사성 장군이 지휘한 부대 굉장히 큰 부대니까 저희 간다는 보장 없어요. 그 예하에 있는 군수 지원 부대를 가는 거지. 사령관 여기 계시네. 지적사에 간다고 해서 지적사 군수처 가겠어요? 군수처에 공무원 있어요? 없어요. 예하에 있는 군수 지원 부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지금 내가 어느 부대를 가야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진급이 빠를까. 지금 본인들 신입사원이에요.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든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에 적응해서 내가 수월하게 업무를 소화해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한 가지 더. 그리고 자, 지역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지역이 딱 발표하는 순간 육군본부 인사담당자한테 전화해도 아무것도 못 가르쳐 줍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역에 간 인재 21명이면 이 지역에 있는 부대들 각각 부대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다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인재라고 해서 인재 신에 집 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 성급하게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서 인사 나중에 내가 갈 대대까지 다 직책까지 나왔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인사하면 혹시 독신 숙소 지원이 되나요? 물어보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관사 아닙니다. 여러분. 관사는 기혼자들이 사는 곳이 관사고 독신 숙소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이 어딥니까? 제가 출퇴근을 하려면 필요한데 어딥니까? 라고 알려줍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네이버 지도 치면 다 나오죠. 그러고 나서 바로 집 구하지 마세요. 급하게 구하지. 물론 가봐서 괜찮은 데가 있다고 하면 해도 돼요. 근데 막 출근 날짜 12월 12일은 다가오는데 촉박하게 막 조건도 안 좋고 이런데 구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신고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게 부대마다 일정 기간이라는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관이라는 데서 숙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용이 뭐 한 10,000원, 1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하루에. 그 밑에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조건의 숙소를 너무 빨리 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출근하면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돌아다녀 보고 어디가 출퇴근이 괜찮은지 집이 괜찮은지 이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러 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12월 12일에 딱 가서 신고하죠. 이제 신입 군무원들 가서 신고합니다. 부대장한테. 그러면 차 줍니다. 또 이제 막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새로 주무관 숙소는 어딥니까? 모텔에 있는데 그럼 인사참모부터 인사실무부터 박살 납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숙소 지원도 안 해주고 모텔에서 잔다? 그럼 라인에 있는 사람들 박살 납니다. 지휘관한테. 저도 그랬지만 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니까 너무 성급하게 부대 근처에 있는 좀 안 좋은 여건에 있는 집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자, 또 질문 있나요? 포천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지금 공고문에 나온 거 보면 옆에 경기도권, 강원도권 이렇게 이게 권역이에요. 그게 권역이니까 그 권역 안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빡시겠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라이브에서는 뭐 질문이 올라온 게 없나 보죠? 그러면 다음 시간도 있고,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 이거 월요일까지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모레 3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교육받고 지금 서울 올라오시는 분들, 차 속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카톡 너무 많이 오면 제가 대응이 안 돼. 전화해도 돼요. 아니면 제가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계속 학원에 있을 겁니다. 일요일까지요. 그러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네.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나중에 교수님한테 물어볼 걸 이러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여유가 되면 학원으로 찾아오시거나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보면서 얘기하면 내일 온다는 분도 지금 되게 많기는 해. 근데 뭐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지금 카카오 TV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걸 듣고 싶으시면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아직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아직 그게 뭐 작년 유예자가 올해보다 우선순위다 뭐 그런 건 그게 지금 뭐 카더라라는 얘기는 많지만 저도 사실 그게 뭐 좀 첩보를 획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 유예자 많지 않아요. 작년 7급 90명 뽑았는데 그 유예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 신경 쓰지 마요 그건. 여러분들이 유예하면 이미 유예자들은 끝났잖아. 지금 270명 뽑았는데 지금 240명밖에 안 하는데 30명은 유예한 거예요 지금. 또 질문 없으면 다음 수업 시간 있으니까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